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김정희님, 포항입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이글이글.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잠깐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었나요 원래? 이글이글이시래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저도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 반짝. 아, 반짝 맞죠? 네, 네. 제 기억력이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포항이면 진짜 더 더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날씨 예보를 해주시면서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어제 소식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제 뉴스는 물론 오늘 뉴스까지 알차게 전망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럼요. 저희의 의무인데요. 네.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8 전대와 관련해서 당 내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자기 생각 위주로 당을 운영할 것 같다는 불안함,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지지자들은 반대 세력이 어떻게든 이재명 의원을 흔들어 낙마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세게 부딪히면 네. 여당에 실망한 사람들을 민주당이 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영역,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의도의 마음, 줄여서 여심이라고 했는데요. 여심은 당심, 민심과 극단적으로 다르다. 이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해명이 좀 본인에게 득이 될까요? 여기서 여심이 그러니까 당심하고도 다르다라는 건가요? 네. 여의도 마음, 여심은 당심, 여기서 민심과 그러면 여심은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의 마음이고 당심은 당원들의 마음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예비 경선 결과 1등과 2등 사이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었죠. 네. 그럼 왜 차이가 크지 않았을까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되니까 거기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중앙위원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쏠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심입니까? 당심입니까? 여심? 당심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아, 원래는 당심이라고 처음에는 분류를 많이 하는데요. 네. 또 굳이 여의도의 마음이라고 하나를 더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살면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경우 많은데 마음이 세 가지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당심과 민심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요. 네, 극단적으로 달라서 이거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고 하셨는데 극복을 할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인 거고. 네. 또 하나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잖아요. 조응천 의원한테. 네. 그랬더니 조응천 의원이 자꾸 단일화를 묻는 건 명절에 고향집에 가면 결혼 언제 할래? 네. 묻는 거랑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네. 그 비유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만큼 듣기 싫고 답하기 싫다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단일화가 되긴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단일화 안 될 것 같다고 이미 일찍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게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뭘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만 다시 반복하겠는데요. 다 설령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금방은 안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참 걸리게 될 텐데 설령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1+1이 2가 아니라 3, 4가 돼야 된다가 아니라 1.5 내지 1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될지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지님이 저희가 여심 당심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데이지님, 됐고요. 의원님들 판단은 국민들이 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이브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요. 예. 먼저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례가 의전 참사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공이 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넘긴다는 건지.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그저께 밤에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우리 쪽 인사가 영접을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거를 둘러싸고 이제 그 외교 결례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이제 여야 대변인의 목소리 차례로 들었던 거고요. 왜 이게 논란이 됐느냐? 일부 언론이 주한미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펠로시 의장이 매우 불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논평까지 좀 나오게 된 건데, 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정부와 국회의 설명을 그러니까 그 종합을 해보면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걸 네. 한번 좀 봅시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 의전팀이 영접을 나가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이고 더구나 공군기지 도착임을 고려해서 영전을 안 나가는 걸로 양해미 조율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어제 밝혔어요. 네. 그리고 국회 고위 관계자도 영접의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밝히는 한편 다만 펠로시 의장의 국내 도착 시간이 늦은 시각이었고 일반 공항이 아닌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던 만큼 미국 측에서 의전을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설명이 거의 100% 일치하죠. 네. 그럼 논란 되고 말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영접을 나가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한 거라고 한다면 펠로시 의장이 매우 불쾌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논란 빚을 이유도 없고 당 대변인들이 나서서 논평하고 말 것도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정리를 하면 카운터파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전의 일 당사자는 국회잖아요. 네. 그러면 여야 공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아닙니까? 정부 그러니까 이 의전 담당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고 한다면 자기들 문제니까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논평 내기 전에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그런 거 이거 한번 그 확인이라도 거치고 지금 논평을 낸 겁니까? 그냥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고 그냥 덥석 받아가지고 그냥 논평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국회 사무처에 확인하고 논평 내는 게 맞습니까? 이건 기본 스텝도 밟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섣불렀던 논평 아니냐. 그다음에 굳이 이런 논란을 빚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초원님이 책임 전가는 여야가 똑같구만요. 이럴 땐 뭐 그래도 여당 책임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0596님은 그냥 습관성, 기계적인 비판이었나 봅니다. 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합시다. 요것도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의영님은 그러면 펠로시 의장이 매우 불쾌했다는 보도는 소설인가요? 오보인가요? 해주셨고 아니 가끔은 있잖아요. 그 추정을 하는데 상식선에서 추정할 거리가 있어요. 미국 서열 3위라면서요. 하원 의장이. 그런 하원 의장이 방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접을 아예 안 나갔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떤 무슨 해프닝으로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프닝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곡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접근법 아닙니까? 그 외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그게 상식적인 일단 의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부에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국회 사무처에 물어보는 건데 바로 지근거리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거 안 고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야 모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한 거예요. 그럼 그저 논평은 나왔으니까. 근데 확인은 안 했다 이런 거 같고 박희님은 원래 근데 손님은 빈말이라도 마중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아무튼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요 논란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예. 어제 결국 40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요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다수의 언론이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는 점과 연결을 시키던데요. 이것도 한번 상식선에서 추정을 해봅시다. 하원 의장 방안이 옆집 놀러 가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뚝딱 결정돼서 그냥 나 지금 갈게 해갖고 슬리퍼 신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일정 조율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의전 주체가 국회라 하더라도 미국 서열 3위 하원 의장이 방한을 한다면 정부도 어떻게 공조를 하고 당연히 거기서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하원 의장을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게 외교적으로 맞는 것이었다면 휴가 일정을 이렇게 짜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면 모양새가 더 이상한 거잖아요. 휴가를 갔는데 하원 의장이 온다 해서 휴가를 중단하고 그러면 다시 나와서 하원 의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상이나 국격을 생각할 때 그 그림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게 더 맞는 접근법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휴가 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일정하게 조율이 됐던 거 아니냐. 특히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것 같은데 다만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 문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설명이 약간 오락가락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네. 현상이 아닌 거죠. 잠깐 정리해드리면 전화통화하기까지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조율 중이다라고 했다가 몇 분 만에 안 만난다라고 했다가 또 잠깐 있다가 만남을 조율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 안에서 뭔가 소통이 지금 제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지부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락가락하게 설명 나올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대통령실 안에서. 대통령실 해명이 왜 이랬는지 이거 정말 궁금한데 사실은 펠로시 의장이 방안이 남긴 알맹이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네. 내용은 잠시 후 최종건 저 외교부 1차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교육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순애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네. 브리핑이 시작된 지 6분 뒤에 박순애 장관은 서울 일정이 있다면서 자리를 뜬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통상 브리핑 자리에서는 장관이 두세 개의 기자 질문은 받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기자들이 질문 받아달라. 만 5세 초등 취약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사퇴할 용의가 있냐 등등을 물어본 거죠. 근데 박순애 장관은 잠시 당황한 듯 기자들을 지켜보다가 그냥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그냥 두 눈 멀거니 뜨고 안녕히 가세요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네. 포기하지 않은 기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질문 공세를 폈지만 박순애 장관은 그냥 장관실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관실에서 나왔는데 간부와 직원들 너댓 명이 박순애 장관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질문하는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순애 장관의 신발이 벗겨지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담긴 현장음 잠깐 들어보시죠.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 수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론화 안 되면 사퇴하실 용이 있으신가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장관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질문 받으셔야죠. 장관님 여론 수렴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 않나요? 네. 하지만 기자들은 끝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박순애 장관이 남긴 말은 조금만 쉬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좀 쉬고 오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해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 호흡 고르고 차분히 문답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자신이 브리핑 과정에서 질문을 안 받고 자리를 뜨면서 저런 분위기가 연출된 거잖아요. 네. 원인 제공자가 처방전 발급자 노릇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어제의 저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론화 과정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안을 일단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 창구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잖아요. 그냥 건너뛰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기자들의 그 목소리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질문하는 기자들의 목소리의 힘 또는 뭔가 좀 감정이 실려 있는 걸 좀 느끼셨습니까? 네, 케빈은 12살님이 기자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금 평을 올리셨거든요. 바로 그건데요. 그것이 질문을 안 받고 자리를 뜬 데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취약 관련 하향 조정 방침에 대한 기자들도 갖고 있는 비판 의식의 발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시련님이 스타 장관이네요. 코미디 스타 장관이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큐빅 동진님, 혹시 내년 3월까지 피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라고 했고요. 6152님, 오죽했으면 저랬나 싶긴 하지만 기자님들 질문도 너무 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순애 장관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서 어디를 갔을까요? 국회로 갔습니다. 네.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만 5세 입학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한 여당의 중진 의원들만 골라서 만났어요. 김기현 의원, 조경태 의원을 각각 만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근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들한테는 또 연락이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찬반 입장이 갈릴 때 찬성과 반대 입장이 공개된 그 무대에서 같이 토론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 여야 공이 다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공론의 과정을 위한 장관의 행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담당 상임위 위원장 안 만났다는 것도 또 그렇고 네. 한편 박순애 장관 정책보좌관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권통일 씨가 임명됐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졌습니다. 네.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등이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민대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 관심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숙명여대로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숙명여대는 지난 3월 예비조사에서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그 뒤에 본조사 실시를 의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서 이 빠른 조사를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러자 숙명여대 총장이 공문으로 답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압박이 있다. 네. 무슨 압박이죠? 이 한 문장 갖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왜 조사하려고 하느냐라는 말 그대로의 압박일 수도 있고 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압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총장은 빠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 다시 말하면 빠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에 주목하면 이 압박은 왜 조사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쪽에 가까운 압박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추정하고 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총장이 압박의 주체로 정치권을 거론한 이유는 뭐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이 등장을 하나요, 거기에? 자꾸 기사를 써서 그런가. 이건 두 가지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인데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이 압박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고 진실 추구를 본령으로 한다는 언론이 논문 진실성을 가리는 작업에 압박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인데 실제로 정말로 언론이 이렇게 압박을 가했는지 그럼 그 언론이 도대체 어디인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뭐 숙명여대는 조사가 중단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다. 비공개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도 하는데요. 네. 지난 3월 예비조사 후에 언제 결론을 낼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궁금해하면 이것도 압력이 될까 봐.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압박이 혹시 아닐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맥락으로 보면 그 압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조사 결과를 빨리 안 내놓느냐라는 압박이 아니라 왜 조사하려고 하느냐라는 압박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맥락으로 읽으면 문맥으로 읽으면 뭐 숙명여대 총장이 동문회에 보냈다는 공문을 좀 더 읽어드리면 학교가 일일이 대응한다면 자칫 조사를 맡은 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8401님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질문이 압박이라는 거죠? 총장님 좀 점점점 해주셨는데 뭐 조사 결과 나올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대학은 진리 추구의 장이라면서요. 그러면 진리 추구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훼손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리를 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